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요즘 들어서 토지에 대한 전화 문의들이 정말로 많이 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다수가 차지하는 곳이 어디냐면 안성에 대한 문의가 정말로 많이 옵니다. 예전에는 용인에 대해서, 용인 원삼에 대해서 전화들이 많이 오고 문의들이 많았는데 용인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안성 지역이 최대 수혜지다라고 해서 전화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 10월, 11월, 한 12월까지 계속 안성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해서 올려놨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고서 지금까지 전화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유튜브 상에 보면 그때까지는 유튜브 조회수가 700건, 1000건 이랬는데 그게 지금 보니 뭐 5000건, 10,000건이 넘은 것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안성에 대해서 관심을 오히려 시간이 지난 뒤에 연락들이 많이 오는 걸 보니까 안성이 왜 이런 토지 문의가 많을까 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아마도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최대 수혜지가 안성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최대 수혜지일까라는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오늘 찾고자 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제가 미리 좀 점 찍어 놓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빨갛게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안성입니다. 이 안성의 주변을 좀 상황을 보면 이 안성과 맞닿아 있는 곳이 평택입니다. 이렇게 여기 평택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죠. 평택이 한 20년 전만 해도 3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52만 명까지 올라왔고요. 향후 70만, 80만도 곧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안성과 접경지에 있는 도시 중에서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바로 용인입니다. 용인과 맞닿아 있고 그리고 진천과 맞닿아 있는 도시 바로 안성입니다. 근데 이 안성이 왜 최대 지금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수혜지냐라고 좀 본다면 좀 가까이 당겨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최대 이슈가 뭐였냐면 용인 하이닉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발표가 일어났습니다. 작년 3월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네, 여기에 원산면이란 이 면 소재지에 SK 하이닉스가 135만 평, 금액으로 따지면 120조가 투자한다는 어마어마한 발표가 일어나서 전국에서 토지 땅값 상승 1위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토지 상승이 일어났었죠. 토지값 상승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이곳에 원삼IC가 이렇게 생깁니다. 바로 SK 하이닉스가 있는 곳이죠. 근데 참 보면요, 산업단지가 생기고 도시가 발전하는 주변에 보면 반드시 IC가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정확해요. 자, 이 밑으로 한번 볼게요. 그럼 어디가 또 그랬냐?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제가 평택에 대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 반도체 바로 코앞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이 삼성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반도체 공장입니다. 삼성이. 근데 이 반도체 공장에 똑같이 용인 하이닉스와 같이 D램을 만들고 공장이 세워지는데 그 규모가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네, 여기에 보면 삼성 반도체 캠퍼스가 이렇게 있지요. 여기입니다. 네, 여기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네, 여기 삼성 반도체라 봅니다. 이게 삼성 반도체 120만 평입니다. 네, 120만 평에 100조 투입인데 더 가까이 찍어보면 여기 벌써 1단계 공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여기도 2단계 공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 수준입니다. 위성사진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2단계도 이렇게 아이스박스처럼요, 크단하게 이렇게 정말 크게 졌습니다. 이게 한 동 짓는데 30조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시작해가지고서 1단계가 2017년경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2017년 하반기 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올해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2단계까지.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여기에 3단계, 4단계가 순차적으로 안쪽에 다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저는 궁금했어요. 이 반도체 공장이 어느 정도 반경 안에서 지어질까. 그리고 하나 지어놨으면 덤직하게 이렇게 떨어져서 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요, 바로 쫙 붙였어요. 여기 연결되는 게 있죠. 여기에 보면 아파트 높이로 따지면 한 7층, 8층 높이로 이 공장과 공장을 연결했더라고요. 이게 연결해가지고서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 마찬가지로 3단계 이어지면 3단계도 거의 20m도 안 떨어졌습니다. 이 사이가 1공장과 2공장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이 120만 평 안에
요렇게 4개가 다 들어갑니다. 폐 공장 4개가 다 들어가고 1공장 안에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정규 직원이, 삼성 정 직원이 계시는데 물어보면 현재 요 1단계 공사 1공장 요거 하나 지어놓은 곳에서 정 직원이 5,000명이 안에서 근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한 2만여 명의 공장 인력들은 계속적으로 상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120만 평 중에 사실은 이쪽에는 또 바이오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가보시면요. 주차 빌딩들이 어마어마하게 또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은 이쪽은 아직까지 활용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참 드리려고 했는데요. 요 삼성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 고도가 IC가 생겼죠. 이렇게. 이게 사실은 고도가 IC가 없었거든요. 이쪽에 오면 평택 이게 제천간 고속도로인데요. 이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가 이 올라가다 보면 제일 서해안 고속도로, 제2 서해안 고속도로로 나눠지거든요. 이게. 네, 이게 만나가지고요. 이쪽으로 빠지면 이게 제2 서해안, 제1 서해안 고속도로로 나눠지죠. 이 도로입니다. 이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에 보면 여기 삼성이 있는데 여기에 IC가 없던 것까지 만들어서 산업단지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산업단지가 생기는 곳에 IC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곳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또 확인시켜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곳까지 왔는데요. 자, 여기 또 가볼게요. 이 위쪽으로 가보시면 여기 하이닉스죠. 이 하이닉스도 사실은 원삼 IC가 과연 생길까라고 했는데 하이닉스 발표되기 이전부터 이미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생겨났을 때부터 하이닉스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작년 1월 달에 이곳에 오면서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직전에 제가 이게 3월 달에 발표났지만 1월 달부터 와가지고 여기 쭉 돌아다녔거든요. 57번 국도라인하고 이 하길리로 빠지는 318번 고속도로하고요. 그리고 17번 국도로 빠지는 이 가재원리 쪽에서 빠지는 이 도로를 제가 충분히 좀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빠져나가는 구멍이 5개 정확하게. 자, 하이닉스에서 아래 안성 쪽으로 빠져나가는 57번 국도라인 2차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삼 IC로 빠져나가는 318번 이 뒤쪽으로 가면 문수산 터널을 빠져나가게 되면 천리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이쪽에 뒤쪽에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이게 가재원리에서 17번 국도로 연결하는 이 도로지요. 네, 그래서 이 17번 국도는 조금 더 멀리서 보면 이 위쪽에 양지 IC가 보이죠.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타고 내려가면은 용인을 거쳐서 안성을 거쳐서 진천 쪽으로 해서 청주로 내려가는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요. 그리고 도로가 어디로 빠지냐면 이 원산면 중심으로 해서 요 위로 사암리 쪽으로 용담저수지, 사암저수지라는 이쪽으로 위로 하나 올라가고 그리고 또 318번 이 도로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배감 쪽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배감 쪽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의 도로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안성을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안성의 경계선상에 사실은 위치해 있습니다. 안성의 용인하이닉스가 그 경계선상에 위치해 있는데 그 거리를 좀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요 거리가 직선거리로 여기서 보면요. 3.21km 밖에 안 떨어졌어요. 거리가요. 직선거리로 아래 도로가 있는 따라서 내려오면 3.1km. 여기가 이제 북가연리고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용인 목신리입니다. 여기는 안성 북가연리고요. 그리고 고3 저수지 IC가 여기 생기는데 여기에 생기는 데까지 불과 6km, 직선거리 7km, 6km, 7km 밖에 되지 않는 곳에 위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최대 수혜지가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최대 수혜지가 저는 안성이라고 단언컨 말씀드립니다. 네, 용인 이 하이닉스는요, 용인시청보다도, 자, 한번 재볼게요. 용인시청, 여기 있죠. 용인시청에서 하이닉스까지 14km입니다. 네, 14km 정도 되죠. 이거 한번 찍어볼게요. 네, 14km입니다. 그러면, 여기 하단부터 시작해서 안성시청까지 한번 찍어보면요. 안성시청이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거의 14km.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안성으로 가는 거나, 네, 직선거리로 보면 용인으로 가는 거나.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안성시청이 더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이 아래쪽에서 하단으로 내려오면 이 라인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꾸불렁꾸불렁 해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양지IC 타고 가고 뭐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 보면 시간적으로 따져보면은 안성시청이 훨씬 더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최대 수혜지는
안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135만 평에 120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중에 펼쳐질 이 파급력은요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아래 SK 하이닉스 이 하단부에 보면 전력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그 오폐수 시설이나 이쪽에 생기겠죠. 그리고 내려옵니다. 이 라인, 이 도로가 하나예요. 어디로 빠져나갈 도로가 없습니다. 이 외길, 57번 국도 타고 내려가는 이 외길밖에 없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다 하천이에요. 하천을 넘어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복개를 만들어서 복개천을 만들 수가 없고요. 너무 길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57번 국도 라인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다 보면은 어디로 가냐면 좀 볼게요. 바로 고3 IC가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고3 저수지에 뭐가 들어오냐면 약 10만 평 가까운 바우드기 휴게소, 국내 두 번째로 큰 휴게소가 생깁니다. 행담도 쪽이 제일 크고요. 여기가 두 번째로 큰 엄청나게 큰 스마트 휴게소가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서 고3 저수지도 관광단지 쪽으로 향후에는 보면 개발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여기에서 빠지면서 스마트 IC라 진출입이 가능한 스마트 휴게소입니다. 그리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최대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휴게소입니다. 이곳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에 IC가 하나 있다 그랬죠. 또 하나 IC가 어디에 생기냐면 바로 여기에 생깁니다. 여기에. 양봉리라는 곳에요. 종합운동장 근처입니다. 이곳에 IC가 또 생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어디에 생기냐면 이 마둔 저수지, 장중리에 보면 이 마둔 저수지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IC가 생기긴 생기는데 여기는 JC입니다. JC. 그러니까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여기 열십자로 지나가니까 여기서 내려서 여기 JC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곳에서 갈아타기를 할 수 있겠죠.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로. 그래서 JC를 열어줬는데 여기에 특히나 또 하이패스 전용 IC로 또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JC 역할도 하면서 출입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IC가 생기고 또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여기 삼평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삼평초등학교의 서운면에 여기에 보면 또 요렇게 여기에 IC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려 4개의 IC가 안성에 보면 무려 4개의 IC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안성으로 보면 용인 하이닉스가 정말 3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 인접지역이라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최대 수혜지를 용인 SK 하이닉스로 인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하단부에서 3km이기 때문에 이 근처에 아마도 협력업체라든지 SK와 관련된 향후에 10년, 뭐 15년 보더라도요, 향후 SK와 관련된 협력업체들도 이곳으로도 진출할 수 있겠고요. 왜 그러냐면 이 원삼이 너무나 작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쓸 수 있는 땅이 자세히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 산으로, 자연보존권역인가 이쪽이 다 산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절대농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땅이 보존관리하고 계획관리 일부밖에 없고요.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같으면 원산면에 1000평도 거의 안 됩니다. 900몇 평인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지적들 한번 보면요. 요겁니다.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요 지역이,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에요. 과연 이게 대략 그때 재봤을 때 1000평 정도밖에 안 되고요.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눠놨어요. 요게 답니다. 원삼에. 요건 또 산이고요. 요게 단데 과연 여기서 얼마나 뭐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깝깝하고 그렇긴 한데 어떻게 도시개발이 진행할지 기대도 되지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다 절대농지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어서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땅이 정말로 귀하게 될 거예요. 이게 계획관리 땅이나 아니면 보존관리 땅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한 땅이 될 것 같은데, 보존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계획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로 용도구역이 상향될 수 있겠고요. 주거지역이라든지 아마도 도시지역이 굉장히 많이 넓혀지지 않을까. 여기에 도시지역 일부 자연녹지하고 뭐 1종, 2종 준주거가 조금 있는데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폭넓게 도시지역 내로 편입돼 넓혀져 가지고서 기존의 관리지역들이 도시지역 자연녹지로 많이 편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최대 수혜지가 안성이라 했는데, 안성 중에 그러면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이 어디일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긴 시간을 달려왔는데요. 안성을 좀 보면요.
안성에 그동안 큰 역할을 했던 것이 경부고속도로죠. 근데 사실은 보면 이 경부고속도로는요, 이 외곽입니다. 이쪽에 와 있죠. 여기에 안성 IC라고 있습니다. 제일 끝에. 그러니까 평택과 경계선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평택에 보면 이게 다 평택 땅이에요. 그러니까 안성 IC로 나오면 사실은 평택 사람들이 대부분 다 평택 IC를 빠져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서울에서 안성까지 오면 약 1시간입니다. 서울에서 1시간까지 달려왔다가 이 안성시청까지 또 들어가려면 1시간 20분, 30분이 또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타고서 서울에서 오면 이까지 약 1시간 30분 걸리는데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30분, 35분이면 이까지요. 35분이면 옵니다. 그러면 안성에 계시는 분들이 향후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개통하게 되면 어느 도로를 쓸까요? 경부고속도로를 쓸까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쓸까요? 아니면 이쪽에 보면은 중부고속도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성에는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3개가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계획이 있죠. 그러니까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까지 합치면 무려 4개의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도시예요. 안성이.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여기 일주구를 지나가는 중부고속도로, 평택 제천간 이 고속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빠져나가는데 안성의 정중앙을 관통하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관통하고 가는 이곳의 최대의 수혜를 입을 곳이 어디인가를 좀 보자는 거죠. 이 IC만 보더라도요, 그 지역, 그 주변의 땅은 100% 오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아주 간단하게 제가 좀 그냥 상식에 맞는 얘기를 해볼게요.